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조명박물관.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감성 조명. 늘 새로운 길만을 고집해온 이 기업은 바로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명기업 필룩스다. 필룩스는 신개념 조명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인 융합 기술을 펼쳐왔다. 그런 그들은 지금 기술의 융합에서 나아가 기술과 문화라는 또 다른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훌륭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라도 최고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기업 문화. 그것이 바로 필룩스의 철학이다. 남들이 걸어온 길은 덮어놓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자존심 센 기업 필룩스의 창조경제 이야기를 들어본다. 단순한 풍경 사진이 조명의 밝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훨씬 환하고 태양이 바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10년 전 빛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도입한 감성 조명이다. 처음엔 조명과 감성의 조합이 통하지 않았다는데, 감성 조명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단어인데 조명이면 조명이지 감성 조명이 뭐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 고객들이 조명은 밝은 게 최고다. 환하고 밝아야 글씨가 잘 보이지 왜 어둡게 쓰는 게 감성 조명이냐.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못 하시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다하다 형광등에도 감성 타령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10년이 지난 지금 시장을 정확히 강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해온 감성 조명 시스템이 이른바 스마트 IT 시대와 맞아떨어진 것이다. 필룩스는 감성 조명 중심의 연구 실적 덕분에 정부 주관 LED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후 10여 차례의 수상 실적을 남겼는가 하면 매출도 상승했다. 감성 조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외부에서는 하루 종일 빛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방 안은 왜 이렇게 어둡지 않으면 너무 환할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명을 조정을 해보자. 태양빛의 변화를 실내에서도 그대로 연출을 해보자. 이런 저희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감성 조명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들어가가지고 약 10여 년간에 걸쳐가지고 완성한 작품입니다. 쉽게 말해 감성 조명은 실내에서도 자연광의 밝기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조명이다. 특히 색온도와 조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장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 각각 가장 편안하면서도 자연에 가까운 조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리모컨 작동의 편리한 방식으로 말이다. 해가 뜰 때나 질 때의 2200K부터 대낮에 한 8500K까지 그 모든 색온도를 자유자재로 필요한 사람들이 맞춤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할 때 마치 실외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또 실내에서 작업하면서도 피로감도 줄여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SIH 감성 조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감성 조명 시스템과 더불어 몇 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는 조명 시스템이 또 있다. 바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다.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조명을 켜고 끄는 수준이 아니라는데, 필마스터는 감성 제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성 조명 하는데 그 조명을 일단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느낌에 맞게 조명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이루도록 조절을 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입니다. 필마스터 시스템이라 불리는 필룩스의 스마트 조명. 스마트폰 혹은 월패드를 통해 조도를 입력하면 조명뿐 아니라 주변 기기까지 통제된다. 뿐만 아니라 날씨나 기온, 사람의 이동 경로에 따라 채도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색온도를 통한 감성 조명에서부터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조명까지. 필룩스의 연구소에선 이처럼 조명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술이 빛을 발하려면 아이디어를 더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을 이끌어왔다. 레일형 조명도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다.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조명은 교체하기가 불편하지만 탈부착이 쉬운 레일 형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 현재 웬만큼 나와 있는 다 일반 조명은요, 이제 커넥터나 납땜 음수로 되어 있어서 이제 만약 불량 날 확률도 높고요. 이제 소비자가 갈아끼기에 교체하기에는 너무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디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일 자체에 전력을 공급해서 이제 탈부착이 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교체가 필요할 때 이제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레일 형태에서 나아가 자석처럼 붙였다 뗄 수 있는 더욱 간편한 조명도 개발 중이다.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만 개선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디바레일과 폴라레일은 원리적으로는 동일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폴라레일은 디바레일이 커넥터를 사용한 것과 달리 그 자석 탈부착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장기간 사용했을 때 커넥터가 불량이 생기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참신한 개발 덕분에 필룩스는 최근 광기술원과 함께 스마트 조명 국책과제를 수행 중이다. 국제적으로 모든 스마트 제품의 표준화가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스마트 조명에 대한 표준화를 직접 정립하려는 것이다. 다국적 조명 기업과 국내 대기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시장에서 당당히 필룩스가 표준화 기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준화 기술은 왜 중요한 걸까? 이전의 조명은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단순한 조명이었지만 지금 스마트 조명이나 시스템 조명에서는 조명들이 다른 여러 기기들과 서로 연동이 되고 또한 조명들 사이에서도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없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한 표준을 제정을 해서 그런 여러 조명과 다른 기기들이 연동을 하기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40년 동안 작은 시장에 연연해 오지 않았다는 필룩스. 아이디어 제품에서부터 표준화 기술까지 그야말로 조명업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들이다. 그럼 필룩스는 기술력을 넘어서 최근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필룩스는 오래전부터 남들이 가지 않는 길만 가겠노라고 천명해왔다. 그 중심엔 혁신의 귀재, 노시청 회장이 있다. 그는 어떤 일들을 펼쳐왔을까?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관통하며 조명산업을 이끌고 싶다고 말하는 노시청 회장. 올해로 10회를 맞는 빛공의 사진 공모전도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빛공의 사진전은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인공조명이 때로는 공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담고 있다. 거리에 넘쳐나는 인공조명.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 것인데 화려한 빛을 뿜는 도시 이면에는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가장 저비용으로 빛의 공해를 알리고 싶었는데 사진 공모전이었어요.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또 그 영상을 통해서 전달 효과나 남한테 설득하는데 참 좋은 자료가 됐어요. 이제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빛공해 사진 공모전이 빛공해 방지법을 만드는 모체가 됐어요. 그의 최종 목표는 바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공모전 작품으로 도록을 만든 노시청 회장은 국회의원을 일일이 만나 설득한 끝에 마침내 2013년 빛공해 방지법이 통과되는데 일조한다. 그런데 조명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빛공해를 막기 위해 법안까지 추진했다는 게 어딘지 역설적으로 들린다. 그래서 때로는 기업의 이윤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받았다는데 하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선진국 시장까지 진출하려면 결국은 올바른 조명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부터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노시청 회장이 2004년 건립한 조명박물관. 조명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곳으로 국내에서 유일하다. 횃불에서 시작해 지금은 사라진 백열전구를 거쳐 LED, 광섬유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선 그야말로 인류의 조명 역사를 한눈에 만날 수 있다. 상시 운영 중으로 연간 방문객만 8만 명이 넘는다. 이제는 조명의 기능만을 가지고는 이웃나라랑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명 문화 상품으로 저희 사실 꿈을 꿨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조명의 히스토리, 또 고객들한테 조명의 역사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과거, 현재와 미래와 조명의 예술, 공예, 건강,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를 집대성 해놓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걸 담기 위해서 저희가 조명박물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시즌별 특별 전시를 기획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조명 전시도 처음엔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지금은 리뉴얼을 거쳐 상시 오픈 중이다. 그런데 박물관을 돌아보는 내내 노시청 회장과 직원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사실 좋은 생각은요, 뭐 회의라고 시작해서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돌아보면서 문제를 던지고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걸 서로 묻고 아이디어 토식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네들에게도 효과가 있고 또 좋은 의견을 정말 모아내는데도 뭐 현장감 있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필룩스가 판매 중인 제품은 모두 특허 등록을 마친 제품이다. 남들과 비슷한 제품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철저히 지켜온 것이다. 그렇다 보니 언제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중요했다. 필룩스에선 기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이 곧 최고의 능력자이자 최고로 대우받는 사람이다. 아이디어를 최고의 무기로 삼는 만큼 최근엔 체계적인 아이디어 구축을 위해 사이트도 개설했다. 이른바 드리밍 사이트라는 것인데 조명에 대한 어떤 의견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곳이다. 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에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 내용이 채택되면 시제품 제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95개 아이디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총 한 11개 정도가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이디어가 레일 테이프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폴라 레일에 사용되는 전원부에 그 부분을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테이프 형식에 붙이는 전원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창의적일수록 좋고 그 창의력을 내려면 개방적인 문화가 중요하다는 필룩스. 그들의 철학을 또 한 번 실현시킬 장소가 바로 조명 캠핑장이다. 저희가 이제 그 문화 사업 쪽으로 다 새롭게 지금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캠핑 문화를 저희가 좀 같이 사업에 연결을 해서 그 각계 각층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 건축계 또 예술계 각 전문 분야 분들하고 같이 드리밍을 하는 그러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캠핑장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중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드리밍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어야 한다.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꿈꾸는 필룩스의 미래가 이곳에선 어떻게 그려질까?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척해왔던 필룩스만의 길.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며 선택했던 한수였기에 역사를 쓸 수 있었다. 제가 한 40년을 걸쳐 그동안을 뒤돌아보니까 이제 미래는 사업 그 자체가 창조경제, 저희가 창조경영을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저는 그것을 예술적 상상력이 앞으로 창조경제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필룩스의 창조 경제는 기술력을 넘어선 예술적 상상력이다.